자, 이번 강좌에서는 C태그 유틸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6장 프로그램 개발자가 알아야 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제일 먼저 VI 편집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유닉스상에서 이제 소스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과정에서 우리는 C 컴파일러에 대한 어떤 옵션, 사용 방법을 공부를 했는데요. GCC를 기반으로 해서 옵션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이제 소스 파일이 있다면 그 소스 파일을 매개로 해서 실행 파일로 만들 수 있는, 컴파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C태그 유틸리티는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VI 편집기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C태그 유틸리티 이후에 이제 make 유틸리티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make 유틸리티는 컴파일에 도움을 주는 그런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스를 편집하는 능력 그리고 컴파일하는 능력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놓고 각각의 유틸리티를 이제 하나씩 배워볼 거고요. 먼저 VI 편집 단계에서 도움을 주는 C태그 유틸리티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태그 유틸리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C태그 유틸리티가 왜 필요할까? 이 부분을 먼저 좀 피부로 느껴보고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를 해보고요. 지금 fun1.c 그리고 fun2.c main.c, my.h라는 헤더 파일이 있고요. 이들을 기반으로 해서 컴파일이 돼서 main이라는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자, main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100과 프리렉이라는 키워드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스를 우리가 더 수정을 해야 되거나 남이 짠 소스를 살펴봐야 되는,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가 한번 보시죠. VI로 main.c를 열어봤습니다. 소스는 간결합니다. 어떤 의미만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지금 소스를 봤더니 메인 안에서 펑션 1과 펑션 2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소스를 분석하고 있는 단계인데 펑션 1이 어떤 내용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 당연히 궁금하겠죠. 이 상태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VI로 fun1.c를 열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안에 펑션 1이 선언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유출하겠죠. 열어서 펑션 1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살펴보고 다시 또 main.c로 들어가서 보고 이번에 또 펑션 2를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소스를 분석하거나 편집을 할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함수나 구조체들의 원형이 가끔씩 필요로 할 때가 있죠. 원형을 다시 살펴봐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VI를 여러 개 열어서 필요한 소스들을 하나씩 열어놓고 터미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의 터미널에서 VI로 새로운 파일을 열어가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C태그라는 유틸리티를 통해서 이러한 경우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은 그러지 말고 하나의 VI 안에서 어떤 우리가 웹에서 링크와 같은 기능처럼 해당되는 펑션의 키워드 안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커맨드 모드에서 어떤 키를 입력을 하면 펑션 1이 정의되어 있는 소스에 해당되는 위치로 커서가 이동이 되고 다시 반대로 원위치를 하고 이런 측면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명령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PPT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C태그 유틸리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지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우리가 소스 파일을 편집하거나 분석을 하는 경우에 VI와 연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함수나 구조체의
원형을 그때그때 알 수가 있고 참조할 수 있다면 소스를 분석하거나 편집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VI로 해당되는 파일을 일일이 열어서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생산성적인 면에서는 거의 제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HTML에서 링크를 클릭했을 때 해당되는 그 내용이 우리 웹브라우저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그런 측면의 기능이 제공이 된다면, VI 안에서 제공이 된다면 훨씬 소스를 판독하는데 도움을 받게 될 텐데요. C태그 유틸리티는 그런 기능을 유닉스 환경에서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VI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것처럼 VI를 편집 중에 참조를 원하는 함수나 구조체의 그 단어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이동을 할 때는 컨트롤 라이트 블랙 키를 동시에 눌러 주시고요. 요 우측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라이트 블랙 키라고 얘기를 하죠. 컨트롤 키와 함께 라이트 블랙 키를 입력을 하시면 해당되는 그 함수나 구조체의 그 선언된 원형으로 커서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 이전으로 이동하기 전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컨트롤 키와 함께 소문자 T자를 입력을 하시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이러한 기능을 우리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첫 번째와 같은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사전에 작업을 하나를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죠. VI로 파일을 열었는데 어떤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함수나 구조체의 원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냐? 있다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인덱스를 줘야 된다는 거죠. 개별적인 그 소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나 구조체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VI를 배울 때 특정한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살펴봤었는데요. 그래서 VI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함께 연계해서 사용이 되는 건데요. 우리는 C태그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C태그 명령에 인자로 진 파일들 안에서 이런 함수나 구조체를 향후에 우리가 참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최소한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걸 C태그라는 명령이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C태그 유틸리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VI 안에서 우리가 소스를 편집을 할 때 특정한 함수나 구조체의 원형을 살펴볼 수 있는,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함수나 구조체의 그 단어에다가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 컨트롤 키와 함께 라이트 블랙 키를 입력을 하면 해당되는 소스에 해당되는 함수나 구조체가 선언된 그 위치로 커서가 이동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컨트롤 키와 함께 소문자 T를 입력하면 다시 이동하기 이전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그런 사용자적인 측면에서의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C태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파일들을 C태그 명령에 인자로 제공을 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후에는 우리가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각각 먼저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C태그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도록 하죠. 여기 첫 번째에서 제가 사용 절차 중에서 둘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 컨트롤과 함께 라이트 블랙 키, 컨트롤과 함께 소문자 키 이 부분은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문에도 이해가 있죠. 지금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본문을 참조를 하시고요. 여기 function 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에 커서를 위치시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과 함께 라이트 블랙 키를 눌렀더니 function1.c라는 파일이 열리면서
펑션 1의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진다는 거고요. 다시 원위치로 이쪽으로 오는 거죠. 원위치 시킬 때는 컨트롤과 함께 소문자 T를 누르면 다시 원형으로 돌아온다라는 이렇게 사용자적인 측면에서의 그 명령어를 어떤 것들을 입력하는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컨트롤과 함께 입력하는 그 라이트 블랙킷이나 이 T 값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서 다음으로 이동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펑션 1의 원형이 궁금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이 펑션 1의 함수를 살펴보다가 또 다른 함수가 네스트되어 있다. 그 함수가 또 궁금하다.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커서를 위치시키고 컨트롤 키와 함께 라이트 블랙킷 키를 누르면 이 함수가 선언되어 있는 원형으로 다시 또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컨트롤과 함께 T를 누르면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하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다시 맨 처음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로 cTag 명령을 통해서 태그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태그 파일,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만드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cTag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이 명령이 선행이 되어야 우리가 VI에서 소스 파일을 분석을 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cTag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쉘 상태에서 ctags라는 명령을 주고요. 필요에 따라서 아래에 정의되어 있는 옵션을 주시면 되고요. -F와 함께 태그 파일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참조하려는 파일들을 인자로 나열을 하시면 되는데 .c나 .h 이런 파일들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F와 함께 타겟 파일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옵셔널하게 되어 있고요. 이 타겟 파일이 태그 파일, 즉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되는데요. 우리가 F 옵션을 주면 우리 임의대로 명시적으로 이 태그 파일의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략을 한다면 이 인자로 준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인덱스 파일은 이름이 tags라는 파일로 디폴트로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명시적으로 지정을 하든 안 하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 부분은 이 ctags 명령이 시스템마다 좀 옵션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굳이 다양한 옵션을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F 옵션은 명시적으로 태그 파일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측면으로 좀 옵션은 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시스템의 특성을 안다면 그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옵션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용을 종속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명령을 통해서 cTag 명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파일, 디폴트로는 tags라는 파일로 생기는데요. 이 tags의 파일을 열어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은 또 다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3개의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인덱스를 기반으로 해서 해당되는 함수나 구조체 원형으로 커서가 이동이 되게 되면 가만히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인덱스로 보시면 되고요. 인덱스 이름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VI로 main.c를 열었는데 커서를 main이라는 함수로 이거보다는 펑션 1이 낫겠네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main.c를 열어서 소스를 분석 중에 펑션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서를 펑션 1에다가 두겠죠.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펑션 1에 둔 상태에서 컨트롤 키와 함께 라이트 블랙킷 키를 누르면 이 펑션 1이 선언된 함수로 커서가 이동이 되는데 VI를 통해서 이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cTag가 만든 거고요. 내부적으로 VI가 이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그 함수의 원형으로 갔을 것이냐. 자, 가만히 보시면 이 펑션의 커서가 이 단어에 커서가 위치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함수의 원형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함수는 펑션 1.c에 있다라는 거를 두 번째 필드가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펑션 1.c에서도 어느 위치에 있느냐?
우리 요 부분은 VI에서 살펴봤었죠. 자, 얘는 라인의 처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사인은 라인의 끝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펑션1 안에서, 펑션1.c 안에서 보이드로 시작하는 라인의 처음으로 보이드로 시작하고 라인의 끝에 이렇게 인포와 함께 가로로 시작하는 요 키워드를 찾아라가 되겠죠. 이게 검색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찾아갈 수가 있겠죠. VI의 기능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소스를 분석 중에 커서를 function2라는 함수에 커서를 위치시켰습니다. 여기에서 라이트 블랙 컨트롤 키와 함께 라이트 블랙 키를 눌렀다면 이 함수의 원형으로 가야 되겠죠. 이 함수는 fn2.c라는 파일에 있고요. 이 안에서 function2의 원형을 찾기 위해서는 시작이 보이드로 시작이 되고요. 끝은 이렇게 인포와 가로와 함께 끝이 나는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검색을 해라. 이렇게 해서 커서가 해당되는 위치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태그 파일의 구조는 우리가 이 태그 파일을 열어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VI가 알아서 해당되는 위치를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참조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런 구조 속에서 이용을 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린 거고,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은 c태그 명령을 통해서 내가 그 분석하려는 파일들이 있을 때 c태그 기능을 통해서 해당되는 함수의 원형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 함수의 원형을 찾아갈 수 있는 이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가 컨트롤 키와 함께 라이트 브레이크 키를 눌러봐야 이동을 안 하겠죠. 이 안에 어떤 찾아갈 수 있는 인덱스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c태그 명령을 통해서 파일들을 인자로 줄 때 이 인자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내가 참조하려는 함수들이 들어있는 원형의 소스가 다 포함이 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인자로 주는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거,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활용 사례를 보시면요. c태그와 함께 만드는데, 일반적인 옵션들은 생략을 했고요. asterisk.c를 줬네요. .c로 끝나는 파일들을 다 포함을 해라. 이 .c로 시작되는 파일들에서 다 뽑아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 해라. 이런 명령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사례를 보죠. c태그와 함께 asterisk.하고 ch, 대문자 ch가 나왔네요. 이 부분은 파일의 이름은 뭐든지 상관이 없는데 확장자가 .c이거나 .h인 것, c나 h가 대문자든 소문자든 .c이거나 .h인 것들을 대상으로 해라. 이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인덱스 파일을 만들어라. 이런 명령이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find와 함께 이용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파일 시스템을 제어하는 명령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지금 배우는 c태그라는 명령들과 함께 이렇게 파이프의 기능으로 연계가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응용적인 측면이 되겠죠. 예전에 파일 시스템에 대한 명령, 또 파이프에 대한 활용 사례를 설명을 하면서 파이프의 기능은 이렇지만 앞으로 하나씩 배우는 명령들이 같이 연계돼서 사용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또 하나의 응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태그라는 명령은 처음 배운 거지만 이 find나 또는 이 파이프를 통해서 여러 개의 함수가 연결이 돼서 사용이 되는 구조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find를 통해서 현재 디렉토리에서 점이죠. 점이니까 find로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찾는데 이름이 .c이거나 .h인 것들을 찾아라. 찾아서 화면에 출력을 하라고 돼 있네요. 프린트. 출력된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면 파이프를 통해서 XARGS 설명드렸죠. 뒤에 나오는 펑션에 뒤에 나오는 명령어에 인자가 되도록 해준다고 그랬죠.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오는 값이 이 XARGS 뒤에 나오는 이 명령어에 인자가 되도록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c태그는 파일의 이름을 인자로 받죠. 그래서 어떤 파일들이 인자로 오느냐, find로 찾아진 .c나 .h가 c태그의 인자로 오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find를 통해서 이용할 때의 장점, 위에 있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find를 통해서 하면 특정한 디렉토리를 내 마음대로 일일이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위에 있는 서브 디렉토리까지도 다 현재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위에 있는 디렉토리까지도 다 .c나 .h 파일들을 찾아내서 이 C 태그의 인자가 되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할 필요가 있을 때, 좀 글로벌한 측면으로 어떤 대상이 되는 파일들을 인자로 주고 싶을 때 find나 파이프, 그다음에 xargs가 같이 응용이 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C 태그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되는 그 파일들을 지정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실제 그 실습을 통해서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C 태그 명령을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실습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제가 사용을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 실습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뭐 리눅스든 유닉스 환경에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 입력을 해서 명령어들을 사용하시면 될 텐데요. 일단 저와 함께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ls를 해봤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function 1.c, 2.c, main.c, my.h가 있네요. 여러분들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죠. 이 파일들을 대상으로 C 태그 명령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름은 뭐든지 상관이 없는데 확장자가 C나 H로 끝나는 것을 대상으로 태그 파일을 만들어라. 자, ls를 해보면 태그 파일이 디폴트로 생성이 됐죠. -f 옵션을 주면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이름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이 파일을 분석을 하든 어쨌든 그러한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main.c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in.c가 열렸고요. 좀 소스를 분석 중에 fun1이라는 함수가 나왔는데 이 함수의 원형이 궁금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자, 같이 실습을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라이트 블랙 키를 눌렀더니 자, 이렇게 function1.c라는 파일에 선언이 되어 있었던 function1이라는 파일의 원형이 우리한테 보여지게 되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원위치로 이동을 하고 싶다. 컨트롤과 함께 소문자 T를 누르면 자, 이렇게 다시 main이라는 파일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function2의 원형이 궁금하다. 자, 이런 경우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라이트 브레이크 키를 누르면 자, 이렇게 function2.c로 커서가 이동이 되고요. function2.c라는 파일 중에서도 function2라는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는 위치로 커서가 이동이 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과 함께 소문자 T를 누르면 이렇게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이용을 한다면 우리가 소스를 분석을 할 때 훨씬 어떤 생산성, 효율성을 우리가 피부에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유닉스에서 개발을 하시는 중에 VI로 편집을 할 때 이런 각각의 파일이나 펑션들의 원형을 살펴보면서 그때그때 어떤 그 판단들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면 C 태그 유틸리티를 선행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인 태그 파일을 만들고 그 태그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VI의 검색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당되는 함수나 구조체 원형으로 이동을 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할 수 있는 그 파일을 분석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모르면 몸이 고생을 하는 거죠. 이런 C 태그라는 유틸리티의 기능을 몰랐다면 그래도 우리가 소스를 분석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니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VI를 열어서 하나의 VI에다가는 main.c를 열고요. 또 하나의 터미널을 열어서 거기에 그 VI를 실행을 해서 function1.c를 열고요. 또 하나의 터미널은 function2.c를 열고요. 그때그때 어떤 참조해야 되는 파일들을 VI로 열어서 살펴보면서 소스의 분석도 가능하겠죠. 이거보다 더 나쁜 거. 하나의 터미널 안에서 VI로 파일들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살펴보는 거. 어쨌든 가능은 합니다. 다만 우리는 좀 더 효율성을 고려하는 어떤
개발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성 측면에서는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몸이 고생한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ctag라는 유틸리티, 명령어를 알고 있었다면 굳이 그런 방법으로 몸을 힘들게 하면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좀 더 효율성을 고려해서 어떤 하나의 일을 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측면은 꼭 이 ctag 유틸리티만이 아니라 유닉스가 지원하는 다양한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어떤 명령어나 옵션들을 다 일일이 명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러프하게 이런 커맨드로 이런 명령들이 있지라는 정도만 쭉 한 번씩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덱스화만 해놓는다면 그런 기능이 필요해졌을 때 직접 머리 위에서 생각을 해서 바로 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능이 있었지, 지금 내가 이용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레퍼런스 책이나 참조책을 찾아서 필요한 시점에 명확하게 찾아서 해당되는 명령을 실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모두 다 외워서 명확하게 명령을 알고 있으라는 주문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라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명령어집을 보시고 굳이 명령어 이름까지 알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기능에 대한 설명이라도 이런 기능이 있다 이런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두면 나중에 필요할 때 이용을 해서 좀 더 효율성 있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면 어떤 경우에는 유닉스에 그냥 명령어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짜게 되죠. 그런 기능을 억지로 만들게 되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죠. 또는 몸을 고생시키면서 우회해서 돌아가죠. 그냥 명령어로 존재하고 있는데도.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일단은 ctag 유틸리티를 설명을 드리면서 유닉스 명령들 이왕에 좀 많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알아둬라, 이런 어떤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ctag 유틸리티를 마치겠고요. 다음 강좌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요. 혹시나 해서 제가 준비한 PPT가 한 장이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ctag를 실습하는 중에 명령을 입력했는데 혹시나 not found라는 메시지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ctag 유틸리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리눅스 환경이라면 ctag를 한번 설치를 해서 마저 실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ctag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여기 제가 설명을 해 놓은 대로 커서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여기에 이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셔서 여기에 설명해 놓은 대로 명령을 입력을 해서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을 때는 0.5 이하의 버전을 다운을 받는 것이 설치하는데 더 좀 무리가 없으실 거고요. 제가 이렇게 캡처를 받아놨습니다. 설치를 하고 있고요. 설치 뒤에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버전을 확인을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 ctag 유틸리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다운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진짜로 ctag 유틸리티를